기독교 한국루터회가 제51차 정기총회를 열어 4년 임기의 신임 총회장으로 김은섭 현 총회장을 선출했습니다. 부총회장은 3번의 투표 끝에 홍택주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3대 종단이 명동성당에서 사회적 경제 공동행사를 열고 나눔과 돌봄 문화 확산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군선교 비전 2030 선포식을 열어 2030년까지 군장병 100만 명을 전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군선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장로교단 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회장이 된 한국기독교장로회 김은경 총회장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주제로 제51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4년 임기의 새 총회장에는 김은섭 현 총회장이 연임됐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가 제51차 정기총회에서 현 총회장인 김은섭 목사를 4년 임기의 새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사전 후보 등록 없이 담임 목회 15년 이상이면 누구나 임원 후보가 되는 루터교 총회장 선거에서는 1차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2차 투표로 진행됐습니다. 김은섭 목사는 2차 투표에서 총대 67명 가운데 38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전 총회장이 해임되면서 잔여 임기를 맡았던 김은섭 총회장은 지난 3년 정통성과 합법성 논란으로 시간을 보냈다면서 새 임기에는 교단 정상화와 특히 일선교회의 회복을 위해 더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치되지 못했던 것을 화목하고 일치하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고 3년 동안을 거치는 동안에 우리 목회자들의 그 소명의 그런 열심들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목회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조성해주는 일이 아주 시급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총회장은 3번의 투표 끝에 홍택주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한편 지난 2018년 총회장 해임 사태 이후 각종 소송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교단 내 갈등은 해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일단 총회장 해임과 새 총회장 선출 문제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이 총회 측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가운데 전 총회장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총회와 별개의 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유지재단 이사들과의 관계는 다소 복잡합니다. 직무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해서는 총회 측이 가처분 1심과 본안 1심에서 졌지만 지난 4월 총회의 가처분 항고심이 인용되면서 유지재단과 총회의 관계에 대해 본안 2심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 총회장이 물러나지 않고 있는 루터대 학교법인 이사회에 지난 2019년 학교부지 매각에 대해서도 총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갈등 해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상생과 나눔의 사회적 가치 확산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3대 종단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올해는 모두를 위한 경제 나눔, 또 하나의 섬김을 주제로 공동 행사를 가졌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품의 소비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개념이 바로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바이소셜입니다. 즉 나와 이웃 그리고 지구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소비야말로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으로 이웃사랑과 창조질서 회복이라는 기독교적 가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종교계 사회적 경제 기업은 기독교가 194곳, 천주교 104곳, 불교 40곳으로 기독교가 가장 많습니다. 올해 종교계 공동행사 기념식은 모두를 위한 경제 또 하나의 섬김 주제 아래 천주교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3대 종단 대표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불평등과 차별,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져 나눔과 돌봄의 상생 경제가 더욱 중요해졌다는데 공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생명을 살리는 사회 생태적 생명의 망을 강화시키는 경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종교인들이 생명 자본의 지속 가능성을 열어가는 일에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인들이 전 인류적 차원의 생태적 회심과 문명사적 전환을 이끄는 마중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의 핵심인 포용적 회복에는 사회적 경제가 중심에 있다며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 확산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종교계의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주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인재 양성, 금융 및 판로, 다양한 사업 모델 발굴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 가치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3대 종단은 올해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선언으로 우리 사회 나눔과 돌봄 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할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각 종교별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지도자들에게 종교 최고 지도자상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했습니다. 기독교계 수상자로는 진안협동조합 연구소 대표 한명재 목사와 주식회사 이든밥상 대표 문덕암 목사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와 한국군종목사단이 군선교 비전 2030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군 장병들의 복음화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집중적으로 군선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선교를 위해 노력해왔던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와 한국군종목사단 등이 군선교 비전 2030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비전 2030은 100만 명의 군 장병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군선교연합회 등 군선교 관계자들이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할 캠페인입니다. 이들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군대가 선교의 황금어장임을 인식하고 오래전부터 군선교에 힘써왔습니다. 군선교연합회는 진중 세례를 통해 군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1992년부터 2018년까지 논산 연무대교회에서만 167만 1215명이 세례를 받을 정도로 성과도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은 장병들이 제대 뒤 현장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은 기대만큼 높지 않았습니다. 세례받은 숫자에 치중한 나머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선교연합회와 군종목사단 등 군선교 관계자들은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하고 진중 세례를 받은 장병들을 양육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거점 교회를 모집해 제대 뒤에도 진중 세례를 받은 장병들이 교회에 출석해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군 장병 복음화와 신앙 전력화를 위하여 군 입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 침례를 통해 기독 장병을 세우고 바른 신앙으로 양육하여 전역 후에도 한국 교회에 파송되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향후 10년 동안의 군선교 청사진을 밝힌 비전 2030에는 군선교사회와 군종목사 파송교단 등 군선교 관계자들과 여의도 수목원교회와 세덴교회 등 대형교회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군선교 현장은 아직 오염되지 않는 푸른 바다와 같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마지막 황금 어장이요. 이번 군선교 비전 2030 실천 운동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비전 2030의 성공을 위해 군선교연합회와 군종목사단, 군종목사 파송교단, 군선교연합기관 등이 힘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1년에 10만 명씩 10년 동안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한국교회의 기도와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기독교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100대 공약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희년함께, 기독법률가회, 영등포 산업선교회, 좋은교사운동은 오는 11월까지 10개 분야 100대 선거 공약을 개발해 후보들에게 제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윤실 정병호 대표는 그동안 기독교는 후보자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선택의 근거로 삼았지만 어떤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살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장로교단 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회장이 된 한국기독교장로회 김은경 총회장을 만나봅니다. 김은경 총회장은 복음의 순수성과 기장의 정체성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은경 총회장에게 붙는 수식어는 장로교단 사상 최초 여성 총회장입니다. 그만큼 김은경 총회장에게 거는 기대가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은경 총회장은 여성이어서 특별한 일을 한다기보다는 총회의 변화를 바라는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성 최초 여성 총회장이라고는 하지만 이 총회장의 자리는 저에 대한 기대보다는 어떤 변화에 대한 희구 이런 것들이 집적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은경 총회장은 목사 부총회장 시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철야 농성을 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집중해 왔습니다. 김은경 총회장은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교단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장총회는 올해 총회에서 평신도에게 총대권을 부여한 결정과 목사의 자격 조항 중 신체 건강한 자를 삭제한 것 등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김은경 총회장은 기장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며 기장총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내린 결정이어서 의미가 더 깊다고 말했습니다. 김은경 총회장은 이어 기장총회가 민주화 운동에 헌신해 오면서 목회에 소홀했던 면이 있다며 이제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기장의 정체성도 지켜나가는 일에 더 집중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과정 속에서 사실상 우리 교단이 힘을 많이 썼죠. 그러니까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도 또 역사적으로 성육신된 우리 그리스도의 그런 역사성과 함께 날아갈 수 있는 양 날개로 나를 수 있는 교단. 그래서 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놓는 교단이 되어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김은경 총회장은 교단 내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회장은 이와 관련 기장총회 내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분명한 것은 예수의 사랑이 먼저라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막힘담을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런 가치로 사랑과 생명의 문제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기하고 좀 더 논의하고 좀 더 넓은 그런 이해를 좀 나누고 그러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경 총회장은 전북 익산중앙교회 담임을 맡고 있으며 성폭력 상담센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청와대 이정미 행정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백중현 종무관이 오늘 예장합동 총회 회관을 찾아 교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정미 행정관은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인내해준 부분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광식 총회장은 한국교회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4단계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예배에 갈급한 성도들의 심정을 헤아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유튜브 횃불재단 TV를 통해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 대회를 개최합니다. 세계 선교 대회는 디아스포라 그 시작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은 지난 2011년부터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세계 선교 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횃불재단 유승현 원장은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이 대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며 자신이 살아가는 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오늘 12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86회 정기총회를 엽니다.
이번 총회에선 전국 지연합회 운영 등을 담은 여전도회 매뉴얼을 배포합니다.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위한 생명 목회 세미나가 오늘 18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세미나는 기후위기 시대의 기독교를 주제로 줌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이 최근 일제식민지 시기의 대표적인 이중언어 작가인 장혁주를 다룬 콜로키움을 개최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한림대학교 장세진 교수는 장혁주가 제시한 중립의 의미를 당대의 콘텍스트 속에서 재구성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열전, 냉전의 구도와 연관지어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경기 남부와 충청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낮에는 중부지방 전체로 확대되겠습니다. 내륙지방 일대에도 비가 올 것으로 보이며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